시사는 하고 댕기나. 전화가 최저임금 우리 장주 네, 맛으로 승부하는 수요 반점입니다. 매상만 올리나 매상만 진짜죠? 올리나. 저기 사장님 배달인데요? 괜찮다. 끝났다 캐라 마감했다 캐라. 요리로 20인분 주문하신다는데요? 요리로 20분. 야 빨리 주방 가서 준비해. 아니 나 술 마셔서 운전 못해요. 하 해봐. 괜찮다. 이게 괜찮다고요? 너는 기본 좀 더러워. 가. 뭐가 더러워? 아니 큰일 나요 저 운전하면은. 냄새 안 납니다 지금. 이거 야야 그만. 야 냄새 하나도 안 난다. 빨리 가서 준비해. 하는자는 괜찮다. 그만 준비해라. 준비해. 빨리 우치로. 책임지실 거예요 제 인생? 내가 다 책임질게. 한 잔은 괜찮다니까. 곤란한데. 이거 음주열이 안 되는데 음주열이야. 지금 일단은 요리. 산바람 좀 쐬고. 일단 술 깨고 있을게요. 가서 바로. 음주운전의 말로는 사망사고예요. 당연히 한 잔도 안 되죠. 그런데 운전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한 번쯤 이 음주운전의 유혹 받아보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두 주방장은 어때요? 저도 집 근처에서 한 잔 먹 때 대리 부르기가 참 번거롭거든요. 유혹 많이 와요. 예. 최근에는 근데 이제 술 마실 일이 있으면 아예 차를 안 가지고 가는 분위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혹시라도 그걸 마시게 되면 아예 엄청 마셔버립니다. 제가 술을 절대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가능성 자체를 차단해 버리는 거죠. 그것도 지혜로운 방법인 것 같기도 한데 좀 애매하긴 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살아오면서 이 음주운전에 관한 경험담을 갖다가 이 무용담처럼 늘어놓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간이 커. 그래서 얼만큼 먹어도 표시가 안 나서 내가 운전을 했다. 당시에는 이 음주운전의 위험에 대한 인식이 조금 얕아서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만, 그죠? 요즘은 조금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 음주운전에 대해서 그냥 경범죄 정도로 좀 치부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상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한 95%가 집행유예로 지금 처리되고 있고요.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도 77% 정도가 집행유예예요. 살인도. 예, 그렇죠. 음주 살인도.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 8% 정도밖에 처벌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음주운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요. 너무 관대하다. 너무 법이 물렁하다.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흥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술 마시는 것도 좋아하고 또 술 먹고 하는 실수에 조금 관대한 것도 있습니다. 사회 분위기 전체가 맞아요. 인정해주죠. 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좀 너무 대충 살았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게 지난 5년간 무려 2,800여 명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겁니다. 이 말은 2,800 가구가 사라진 거예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숫자 보면 우리가 정말 정신이 좀 번쩍 드는데 좀 긴장감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매년 평균 600명 가까운 사람이 600명? 음주운전 사고를 당해서 사망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지금 이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고 아마 오늘도 그런 또 안타까운 일이 생길 거고. 여기다가 부상자까지 더하면 이게 정말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맞습니다. 겁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 하시는 분들 나는 예비 살인자다 이런 경각심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또 여기서 또 왔어? 어서 와. 또 여기서 그 얘기하고 계십니까? 뭐를? 에이? 탁상 토론만 하시니까 요즘 현장을 모르시잖아요. 아니 지금 저기 음주운전 얘기를 하는데 술병을 갖고 내는. 제가 그 현장에 나가가지고 음주운전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직접 경험하고 왔습니다. 음주운전이 얼마나 위험한지 경험을 하면 술을 먹고 운전을 했다는 얘기야?
안녕하세요. 시사합시다 수요만점.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아니 어떤 형제입니까? 배달의 형제 라마 음주운전 척결하기 위해 도로교통 공단에 나왔습니다. 들어가서 저와 함께 음주운전 없는 세상을 만들어 봅시다. 우리가 어떤 형제입니까? 많이 마셨어. 짜장면 시키신 분! 야, 여기가 그 도로교통 공단 부산 지부인데요. 이제 음주운전을 하신 분들이 교육장소예요. 아니 이 자리가 없는데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지금 이걸 먹고 체험해요. 지금 얼마나 좋은 장비가 있습니까? 여기 들어가시면 누구세요? 술을 한 개도 안 드시고 저는 여기에 근무하는 도로교통공단에서 근무하는 최정 교수랍니다. 교수님 아닙니까? 제가 연락드렸던 라마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요거 굳이 안 드셔도 한잔 하십시오. 아니 잘 지내셨어요? 아니 건강하네. 그대로 이제 악셀레터 밟으세요. 자 실제로 이제 운전하는 겁니다. 네. 계속 쭉 운전해 보세요. 평소와 똑같이. 네. 지금 잘 안 되지요? 예. 된다 간다. 와 이거 제가 어렸을 때 되게 좋아했던 그 랠리 그거랑 비슷하네요. 지금 벌써 신호위반 한 번 했어요. 예. 이제 지금 본인은 술을 안 먹었는데 이 기계는 술 먹은 것으로 간주를 하거든요. 아 진짜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뭔가 컨트롤이 어려워요. 어렵죠. 어렵고 이제 보이는 화면이 흐릿흐릿하고 이 정도면 일단 면허는 취소되시고 벌금이 꽤 나오죠. 잘못했어요. 예. 제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방송국에서 시켜가지고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0.1에서 0.15에서 0.2% 완전한 만차 상태예요. 교수님 토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운전 못할 토할 것 같아요. 화면만 봐도 진짜 멀미가 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음주 사고원들이 대부분 0.2죠. 네, 이게 주변도 흐릿하게 보이고 이게 내 맘대로 제어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실제로 술에 만취했을 때 이 눈이 좀 뜨기도 힘들잖아요. 가상 체험인데 실제로 그 정상 상태에서 이런 느낌이구나 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더라고요. 저런 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체험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음주운전 위험하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어떨지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네. 지금 60km 이제 밑으로 가야 돼요. 예. 신호위반 했네. 실제 해보니까 안 되죠. 이게 내 몸이 이렇게 컨트롤되는 게 아니라 제가 차에 끌려가는 느낌이에요. 근데 결론적으로 음주운전의 말로는 사망사고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죠. 그래서 단속이 됐을 때는 재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남도 다 하는데 왜 내만 했느냐 이렇게 되는데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km, 10km 더 가서 사고 안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사고를 안 낸 것만으로도 정말 운이 있는 거죠. 반대로 오히려 내가 단속에 안 걸렸다 그래가지고 오늘 재수 좋은 날이 아니라 그렇죠. 죽을 수도 있었던 날이네요. 그렇죠. 근데 보통 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뭐 소주 한 잔? 혹은 또 맥주 한 잔? 이 정도는 먹고 운전하는 거를 통상적으로 그냥 괜찮아라고 하잖아요. 네네. 실제로 괜찮은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볼게요. 내가 운전하는데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와 버려요. 무단횡단 한다고요? 그럼 보죠. 보는 걸 인지합니다. 그 본과 동시에 뇌에서 판단하게 돼 있거든요. 브레이크를 밟아야죠. 그렇죠. 뇌에서 판단한 다음에 손과 발을 조작합니다. 그래서 운전은 보고 판단하고 조작 이 삼위일체가 잘 돼야 되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2%가 되는 그 순간부터 정상적 판단이 되지 않는 걸로 의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이거든요. 이와 같은 것을 바탕으로 했을 때 사람들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소주 한 잔이 바로 0.02%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한 잔, 뭐 두 잔 먹으면 아니 뭐 정신 멀쩡한데 왜 그러냐 하는데 이미 뇌에서는 정상적 판단이 되지 않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아주 위험하게 되죠.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그 착각이죠. 예, 착각이죠. 제가 저 시뮬레이터를 직접 해보면서 느낀 게 뭐 이건 혈중 알코올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조건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는구나. 그걸 확실히 느꼈어요. 맞아요. 작년에 그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을 갖다 환기시키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부산시 해운대구에서 있었던 우리 윤창호 씨 음주운전 사망 사고. 안타깝죠. 우리 사회에서 우리 사회적으로 큰 화두가 됐던 사건인데 그래서 오늘 제가
특별한 손님 한 분 모셨습니다. 우리 KBS 보도국의 황영규 기자인데 우리 식구들, 자 우리 황 기자 인사 좀 나누시죠. 뉴스에만 나오는데 영광입니다.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초대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그 취재도 직접 윤창호 씨 사건도 직접 취재하셨나요? 일단은 추석 연휴였죠. 지난해 이제 9월 25일 새벽에 해운대구 미포구리 인도에 서 있던 윤창호 씨가 그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서 이제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게 보면은 당시에 이제 운전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81%. 0.181이면 어느 정도 몇 병 마신 거예요? 아까 0.2% 운전해 보셨죠? 네. 어떻게 운전이 되던가요? 그냥 차가 저를 운전하더라고요. 제가 차를 운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냥 이렇게 매달려 가요. 그 말이 공감이 가요. 그런 상태의 차를 모는 차에 이제 윤창호 씨가 치인 거죠. 당시 이제 윤창호 씨 같은 경우에는 군 복무 중에 이제 휴가를 나왔다가 사고를 아이 어떡해. 한 40일 넘게 이제 의식 불명 상태에 있다가 결국 이제 숨지는 그런 사고가 우리 있었어요. 부산 사람이다 보니까 더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근데 윤창호 씨 사건이 크게 기사보다 안 됐고 이제 사회적 관심도 크게 이제 높지는 않았어요. 네, 그냥 단순 보도로 처리됐는데. 그렇죠. 예. 이게 사회에 좀 널리 알려지게 된 거는 사실은 그 윤창호 씨 친구들 공이 좀 크잖아요. 사실 이제 윤창호 씨가 이제 법조인을 꿈꾸는 대학생이었는데 이 사건 이후에 이제 그 윤 씨 대학 동기들 그리고 고등학교 동창생들이 이제 국민청원글을 올렸어요. 제 친구 인생이 박살났다. 제발 좀 도와달라. 특히 이 친구들이 이제 직접 국회를 찾아다니면서 내 친구가 음주운전 사고로 당했다. 그 처벌을 지금까지는 너무 약했다. 그래서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제정해달라고 국회의원들한테 호소를 했죠. 실제로 거리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서명운동까지 이렇게 친구들의 공헌이 지대하네요. 그래서 이제 여론이 일단은 좀 동의를 많이 했고요. 결국은 이제 국회도 그 윤창호법을 통과시켰고 지난달 18일부터 윤창호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해야 될 일을 사실은 이제 이 윤창호 씨 친구들이 한 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윤창호 씨 친구들이 한 3개월 정도 걸려서 이 일을 해낸 건데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작년 11월이었죠. 아마 그 민주평화당 그 이용주 의원이 아마 이제 발의를 해서 그 뭐 했는데 근데 이분이 또 음주 단속에 걸렸더라고요. 본인이 법안을 발의해놓고. 그래서 굉장히 충격받았는데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이해가 안 가요. 국회에서 근처에서 운전해가지고 강남을 갔다는데 기사 없어요? 국회의원 도대체 반드시 있는 건 아니고 국회의원이나 뭐 아니면 사회적으로 좀 명망이 있으신 분들 좀 알만한 분들이 의외로 음주운전 굉장히 많이 걸리시죠. 저희 머릿속에서 지나가는 분들도 영화배우, 뭐 가수, 뭐 탤런트 사장님 이쪽 보면서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본 것 같아. 아니 본 것 같아. 저는 음주운전 절대 안 해요. 이 양반이 왜 이래? 사장님 나중에 맹세하는 겁니다. 맹세합니다. 나중에 연예계 퇴출? 예, 대출 당연히. 네. 하지 마십시오. 부산 사람들이 좀 많이 먹긴 많이 먹죠. 뭐 그건 느낌이 그냥 정치 느낌. 대부분의 외지 분들이 저기 좀 선입견을 가지시는 게 바닷가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예, 술을 마셔도 알코올의 영향을 좀 적게 받는다, 술이 빨리 깬다 등등의 이런 조금 전설이랄까. 근데 그건 진짜 그래요. 예, 제가 서울에서는 반병 정도 마시거든요. 근데 부산은 한 병 넘게 마셔요. 그러다 보니까 뭐 확인되지 않은 이런 아니, 바닷바람, 그건 진짜요. 그건 진짜요. 바닷바람 맞으면 제일 빨리 말고. 그거는 개인적. 문제는 이제 그 윤창호 사건이 부산에서 일어났고 또 그 사건 이후에도 시민들이 좀 그 기억할 만한 그런 아찔한 음주운전 사고가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언론의 관심도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계속 이슈가 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 몇 가지 좀 그 음주운전 관련된 영상을 준비해 왔거든요. 같이 보시면 저 정도로 음주운전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준비된 영상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궁금합니다. 보시죠. 그 일방통행이 역주행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지금 출동하고 역주행이 진짜. 실제 출동하는 장면인데 저 앞에 이제 화물차가 그 차를 가로막아요. 시민이 이제 검거를 도와주는 거죠. 검거를 그런데 뒤에 그 SUV 차량 흰색 보면은 그 타이어를 잘 보시면은 어때요? 오 마이 갓. 펑크가 난 상태에서 타이어가 없네요. 계속 달리다 보니까 아예 타이어가 이탈해 버린 거죠. 저 상태로 운전이 가능해요? 결국은 음주운전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세상에. 저분 같은 경우에는 0.194%. 이 장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부 고속도로인데 시속 190km 이상으로 달리고 있어요. 왜냐? 음주운전자가 경찰 추격을 피하는 거예요. 지금 장면이. 엄청 빠른데요? 부산에서 양산까지 한 10여 분 동안 추격전을 벌였는데 결국 이제 그 이면 도로에서 이제
검거되긴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속력을 190 이게 지금 정도까지 빨리 대감기 아니에요. 그 속도 그대로예요. 저 차가 무슨 차예요? 거의 칼치기 수준이네요. 자, 이렇게 90mm 저렇게. 예. 맨정신에 이면 도로에서 되게 결국 위험한 경찰한테 상황인데. 붙잡히는 모습. 아니 근데 저 정도 운전해서 검거될 경우 처벌 수위가 뭐 어떻게 됩니까? 어느 정도 수위?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조금 뭐 저 정도 되면은 좀 죄를 좀 물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일반적으로 초범 그다음에 그 인명 피해가 없는 그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그 피의자에게 불구속 입건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렇게 불구속 입건되면은 대부분 그 정식 재판에 가는 게 아니라 약식 기소로 돼서 벌금형 내려지는데 한 600만 원에서 한 700만 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전보다는 벌금은 좀 높아진 사형 조정이 볼수 됐다.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윤창호 씨 사건 관련해서 지난 11일에 공판이 열렸었죠. 가해자한테 이제 검찰이 징역 8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거든요. 구형을. 이 재판 과정에서 이제 어떤 또 일이 드러났냐면은 그 윤창호 씨 가해자가 음주운전하면서도 또 사고 직전에 그 동성자하고 딴짓까지 했다. 이게 이제 또 블랙박스 공연상으로 해서 또 드러났어요.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우리가 윤창호 씨 사건 이후에 이제 법안이 이렇게 좀 강하게 바뀌고 있는데 정작 이 가해자는 사실은 이 법의 테두리 바깥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법 이전에 이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항상 왜 이렇게 자꾸 소 읽고 외양간을 고치는데 그 외양간마저도 잘 못 고치고 뭐 이런 게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은. 일단은 뭐 제가 음주운전 사고를 취재를 하면서 조금 이제 뭐 물론 그 가장 크게 느꼈던 게 뭐냐면은 대부분 다 이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차량 같은 경우에 그 경찰의 음주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그래요? 이게 이제 약간 취재 진 얘기를 말씀드리면 대부분 다 이제 시민들이 그 내 앞에 가는 차가 좀 비틀거린다. 또 뭐 좀 지그재그로 운전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해요. 신고하는 거죠.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차를 한 10km 정도까지 추적하면서 계속 경찰하고 통화하면서 그렇게 신고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은 이제 본인 스스로 아니면 내 가족, 내 친구가 저런 음주운전 차에 희생될 수도 있다라는 우리 동네에서 그게 벌어지고 있어요. 누구라도 희생될 수가 있다는 생각에 그런 신고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 신고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게 굉장히 반갑게 들리는 게 이게 사실은 우리 모두가 연결돼 있고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게 이게 시민정신의 기본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술 먹고 운전죄를 잡기 전에 내 가족, 내 친구가 뭐 사고 당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하면은 제 생각에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거다 이런 또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이 윤창호법이라는 법안의 부제를 보면 참 씁쓸한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 사회가 한 아까운 젊은 청년의 목숨을 잃고 나서야 그 청년의 이름을 따서 법안 제목을 짓는다는 자체가 이게 엄청난 역설이거든요. 너무 가슴이 아픈데 그렇긴 하지만 이 법안의 내용 좀 짚어볼까요? 이게 이제 작년 12월 18일 날 그 윤창호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적발 기준에 대해서 기존에 우리가 3심 그리고 이제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있었는데 3번 음주운전하면 스트라이크 아웃이었는데 그래서 적발했을 때 당시에 징역 1년에서 3년 그리고 벌금 500만에서 100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이제 3번 아닙니다. 이제 2번입니다. 2번만 해도 적발되면 징역 2년에서 5년 그리고 벌금도 1000만에서 2천만 원으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일반 사건이고요. 사망 사건 같은 경우에는 최저 3년 그리고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올해 이제 6월 25일부터 제2의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이제 개정 도로교통법도 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운주 단속 기간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에서 0.03으로 낮춰졌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올해부터 시행이 된다는 얘기죠? 2019년 올해부터 시행이 됩니다. 6개월 남았습니다. 그거 제가 알아보기 쉽게 잘 정리해 왔습니다. 좋다. 음주를 했다.
법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강하게 좀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외국 사례를 제가 한번 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물론 주별로 좀 법이 다르지만 워싱턴주를 봤더니 여기서는 만약에 음주운전해서 사망 사고를 내죠. 이러면 1급 살인 혐의가 적용이 됩니다. 야, 엄청나네요. 똑같이 치는 거네요. 네, 이러면은 최대 50년까지 선고가 가능하고요. 이 정도면은 음주운전 생각도 안 하시겠죠. 그렇습니다. 그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를 한다는 거예요. 태국은 약간 철학적으로 이렇게 벌을 줍니다. 영안실에서 봉사를 하도록 해요. 영안실. 네. 피해자들의 시신을 보면서 뭔가 느껴라 이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음주운전이라는 게 죽음과 얼마나 밀접한가 이걸 좀 느껴라 이런 거죠. 아, 이거 괜찮은 거.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호주 같은 경우에는요.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실명과 신상 정보를 공개합니다. 이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성범죄자들 네. 신상 공개하는 것처럼 네. 그만큼 굉장히 이게 뻔뻔하고 왜냐하면 우리 운전하는 사람은 사실은 에어백도 있고 자기는 차 안에 있지만 보호받을 수 당하는 있어요, 사람은 스스로. 속수무책이거든요. 그렇죠. 차종, 차량 색상 뭐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공개를 해버리는 거예요. 아주 디테일하게 공개를 해서 망신을 주는 거네요. 그렇죠. 이런 네네. 사람이 있다. 평생 반성하면서 살아라.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에서 만일에 이런 사람들이 차 몰고 나오면 조심해라. 술을 말려야죠. 마셨는지 예 유심히 보라는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벌금 얘기 듣고 우리나라 사례 들을 때는 뭔가 이렇게 좀 강력하다는 느낌은 사실 못 받았는데 외국 사례를 보니까 음주운전 아예 하면 안 되는 그렇게 각인이 되네요. 그렇죠. 음주운전 하지 말자, 법안 강화시켜서 단속 열심히 하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다 보면은 도로 위의 상황도 조금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라마. 네, 제가 그래서 배달하는 김에 그 음주운전 단속하는 데 가가지고요. 같이 단속하다 왔습니다. 아, 실제로? 네. 그래요. 필승! 필승. 한번 보시죠. 예. 네. 짜장면 시켜주신 분! 아, 예, 어서오세요. 평성! 충성. 네, 수고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음주 단속 가시는데 좀 제가 힘이 좀 되려고 알겠습니다. 힘을 좀 보태려고 예. 방해가 될까요, 제가? 그럼 마음의 준비가 됐습니까? 네, 마음이 준비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왜 경찰이 돼서 안 되는 겁니까? 경찰이 네. 안 되는 이유는 경찰 시험 보세요. 자, 라마 씨, 네. 이게 감직입니다. 아, 그럼 현장에서 이걸로 이제 네, 한번 풀어보실랍니까? 네, 후 한번 불어보세요. 후, 아, 바람으로 입김으로 네. 후. 후, 아, 예. 그러지 마시고 네. 풍선 불듯이 바람을 후 불어. 아, 후, 다시 세게 불어주세요. 후. 네. 술을 안 드시네요. 아, 네, 지금 촬영 중이라 아직 안 먹고 왔습니다. 밤 10시부터 이제 교대 옆 사거리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시작하시는데요. 연제경찰서에서는 연산동, 수영동, 이 망리동 일대를 관할하시더라고요. 저희도 했는데 내가 차가 날새 고생들 많으십니다. 음주운전 한 번 나오는 게 이렇게 인력이 많이 필요한 일인지 몰랐어요. 지금 도로를 다 막고서 이렇게 그 경찰관들이 음주운전을 단속을 하니까 오 날씨도 야 오늘 음주 단속 중. 네, 이제 음주운전 단속반이 경찰 20명이 5개조로 나뉘신데요. 근데 서너 명이 경찰 한 팀이 돼가지고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뭐 새벽 1시까지 관할 지역을 단속을 하시는데 아우, 발바람 모르는데 많이 진짜 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네. 위험해요. 위험해요, 진짜. 맞아요. 예, 경찰분들 도망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음주운전 하시는 분들 중에. 뭐 상황이? 무슨 일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진짜. 네, 지금 무전을 받고 이거 리얼이죠? 네, 이게 완전 리얼. 지금 출동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저쪽 멀리서 지금 그 무전 받으시고 경찰차 한 대가 출발했고요. 이건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음주가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고 112 신고 들어온 상황. 사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민들이 신고를 많이 해주시나 봐요. 저기 선생님 그쪽 현장은 어떻게 된 거예요? 가깝기 때문에 현장으로 빨리 갔는데 이제 가고 있는 도중에 이제 이쪽 넘어가면은 양정이거든요. 네네. 양정에 교통 순찰차가 검거를 했습니다. 아, 검거가 됐어요? 예, 했습니다. 아, 그럼 실제로 음주 운전자였나요? 지금은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측정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의심이 되면은 그 시민분들께서 신고를 해주시기 때문에. Don't cry, snowman, not in front of me. Who'll get your tears if you can't catch me, darling?
You can't catch me, darling. 아, 팀장님, 저 윤창호법 이후에 도로에 이렇게 변화된 분위기 같은 게 느껴지시나요? 네, 요즘 음주운전이 많이 줄어집니다. 처벌 수위도 아주 강화되고 국민 의식들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이제 누가 음주운전 했다 그러면은 정말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음주운전을 할 수가 있어라고 그렇죠. 그런 생각이 됐으면 그런 좋겠습니다. 사회적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시사합시다. 승용원장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충성!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보니까 그 경찰분들이 이게 위험에 너무 노출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고생 많이 하시네요, 정말. 네. 지난 12월 한 달간 우리 부산의 음주 단속 현황 총이 602건이었어요. 그래서 15개 경찰서로 나누면 평균 40건 정도가 적발이 되었는데요. 이게 사실은 이제 단속되는 건 되게 미미해요. 그리고 또 여러 불법 행위들도 있는데 음주 단속 앱이 나와 있어요. 아, 맞아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경찰관이 있으니 음주 단속을 하고 있으니 그 지역은 피해가라 그런 정보를 주고 있는데 그런데 그 어플들이 현재까지는 불법이 아니죠. 아직이죠. 그 황 교수님 지금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고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또 법적으로 문제가 없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길을 가다가 장주방장이 그 길을 지나갈 거라 생각해서 장주방장 거기는 경찰이 있으니까 우회로 해. 이건 또 돈을 받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 아닌데 사실 이런 내용까지 우리 시민들이 동료나 직장 동료나 친구들한테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음주운전 단속해서 걸리는 것보다 뒤에서 운전자들이 신고해가지고 아까 황 기자님도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경찰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해서 출동해서 검거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그러죠. 정말 다행입니다. 요새는 그 차량마다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증거 자료로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음주운전 하시는 분들 절대 안 되는 것도 당연한 말씀이지만 우리 시민 모두가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이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앞에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비틀거리고 음주운전이 의심될 경우에는 바로 신고를 해주시는 시민 정신을 발휘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또 경찰관 분들에게 들었던 재밌는 이게 좀 인상적인 이야기였는데요. 보통 음주운전을 하잖아요. 걸리잖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 반성하고 안 해야 되는데 그렇죠. 재범죄가 그렇게 많대요. 재범률이 높다. 음주운전 재범률이 지난해 기준 44.7%랍니다. 절반이 그러면 재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중독성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게 마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약의 재범률을 보면요, 실질적으로 36.3%예요. 음주운전이. 그렇죠. 마약보다 심각한 거예요. 근데 왜 하시는 거예요, 음주운전을? 난 안 한대도. 뭔가 중독 증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알코올 중독. 아무리 법을 갖다가 강화시키고 뭐 이러다 보면 사실은 사회가 너무 경직돼서 이게 사람끼리 믿고 사는 사회가 못 되거든요. 그러니까 법으로 제재받고 뭐 강제하고 이런 것 전에 시민들 스스로가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이런 결심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사회의 민도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그 민도가 좀 높아져서 스스로 이 자정작용이 생겨서 우리 지금 뭐 인터넷상의 문제라거나 여러 가지가 꼭 제도나 법을 들이대지 않더라도 스스로 알아서 좋은 것과 나쁜 걸 가려낼 수 있는 그러면 좋은데 이 음주운전은 저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뭔가 판단해서 행동을 하고 잘못되면 책임을 내가 지면 돼요. 근데 이 음주운전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잘못을 했는데 정말 애꿎은 불특정 다수의 뭐 우리 아이들 또 어르신들 누가 당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오늘 저녁에 내가 당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그런 어떤 자정작용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좀 안심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법과 제도로 좀 강력하게 이건 좀 제재하는 게 맞아요. 우리 장주방장 말한 것처럼 살인자는 사회에서 격리하는 거를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죠. 음주운전을 여러 번 하는 재범, 삼범 그리고 불법 면허 가지고 운전하시는 분들, 음주운전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음주운전도 똑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사회 격리를 해야 되는. 그리고 법률을 좀 더 강화를 해서 음주운전 억제 효과를 좀 더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분만 보더라도 2001년에 형법에 음주운전 치사상 죄 법조항을 신설해가지고 음주운전 등에 대한 사고 운전자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법 시행 3년 만에 음주운전 사망자가 58% 감소가 되었어요. 대단한 효과네요. 절반이 감소된 건데. 그렇죠. 또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중에요. 시동 잠금 장치 의무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이
자동차 생산 회사에서 이거 조금 그렇죠. 조금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코올 냄새가 나면 시동이 안 걸린다. 그렇죠. 그거죠. 감전되는 건 어때요? 핸들 저는 그것도 있지만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한테 경우에는 저녁에 몇 시부터 한 9시부터 새벽 한 4시까지는 운전을 법적으로 못 하게끔 본인이 불편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거 누구 생각이에요? 운전이 사투인데 그 시간에 제 생각이에요. 진짜로요? 그 환경방법 합시다. 환경방법. 그래 가만히 있어봐. 단 한 잔의 음주도 안 됩니다. 단 한 잔이라도 드시면은 핸들 아예 잡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에서 더 이상 음주운전 관련한 뉴스가 없는 날을 정말로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도로 위에서는 여러분 모두가 단속 경관이라는 생각, 그런 경각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주방장 오늘의 요리에 관해서 시사평 한 줄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외양간이라도 좀 제대로 고치자 이렇게 좀 평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때만 잠시 뜨겁다가 또 있고, 그래서 저는 외양간이라도 좀 제대로 고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좀 안 벌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오랜만에. 저는 이제 음주운전 핸들을 잡는 본인 스스로가 이제는 술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음주운전 내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남의 가정 파탄도 있지만 그래서 내 가정 음주운전 안 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네, 자기 자신에게 얘기하는 듯한 느낌. 자, 수요 반점 오늘의 시사 요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만족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맛깔나는 시사 요리를 위해서 저희들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요 반점 오늘 영업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음 주에도 수요 반점으로 시사하세요. 수고했어요. 음주운전하면 나중에 퇴출입니다. 연예계. 감전 아이디어 좋았는데. 창호야, 윤창호법으로 세상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어. 너가 날 보면 이어서 대단한 일 했네 라고 할 것 같은데 다음에 만나면 꼭 이거 육성으로 듣고 싶다. 친구야, 사랑해. 내가 이모까지 많이 나누고 이모까지 많이 행복하고 많이 사랑하다가 갈게. 그때까지 계속 응원해주고 계속 지켜봐주라. 항상 많이 사랑하고 항상 많이 보고 싶다. 다시는 창호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을 때까지 저희도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은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